워드 프로세서 필기 2024년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답 2번인데요. 작성 중인 문서를 포토샵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포토샵이나 동영상 파일로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PDF 파일 형식이나 JPG 등의 그림 형식으로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2번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한자 키 눌러서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범위 지정해서 이제 한자 변환 가능합니다. 자, 2번 한자의 음을 아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 세 가지 부수, 총획수 입력, 외자 입력, 투스트로크 요거는요. 음을 모를 때 내가 읽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3번에 나오는 것은 한글 한자 음절 변환, 단어 변환, 문장 자동 변환 그랬는데요. 이거는 내가 읽을 수 있을 때, 음을 알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4번 한자 키로 한자 변환한 후 한글로 변환할 수 있고 새로운 한자를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워드 프로세서 편집 관련 용어로 옳은 것은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인용한 원문의 제목을 알려주는 보충 구절을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표시하는 기능.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당 페이지의 하단이면 각 페이지마다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페이지가 있었을 때 이제 각주를 이런 보충 설명하는 것을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 미주입니다. 문단이라는 것은 문서 입력을 하다가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문단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문단을 나눠주는 기호가 이 엔터 기호가 되겠고요. 클립 아트라는 것은 문서 만들 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림, 여러 그림 이런 것들을 클립 아트다라고 합니다. 4번 문서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답 4번인데요. 파일로 인쇄를 하면 종이에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확장자도 PRN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5번 글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비트맵이라는 글꼴은요, 점과 점을 연결을 해서 글꼴을 만드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곡선, 계단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벡터는 선분을 이어서 만든 글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비트맵 글꼴은 확대나 축소를 해도 글씨가 매끄럽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요거는 매끄럽지 않고요. 계단식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매끄럽게 나타나는 것은 이 벡터 글꼴은 확대를 해도 매끄럽게 표시가 됩니다. 6번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3번인데요. 전자이미지 관리는 문서과의 기한자가 자기의 서명을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는 형태다, 작업이다 그랬는데요. 일단 처리과의 기한자가 찍는 거고요. 관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기관에서 공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등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로 만든 그런 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명을 찍는다, 이것도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문단의 왼쪽, 오른쪽 여백, 탭의 위치, 들여쓰기, 내어쓰기, 눈금 단위 등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 요게 이제 제목 표시줄이 되고요. 여기 제목 표시줄에는 파일명, 그 다음에 창 조절 단추, 뭐 X 해가지고 창을 닫거나 이런 단추들이 표시되는 곳이 제목 표시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눈금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단의 왼쪽, 오른쪽 여백, 탭의 위치, 들여쓰기, 내어쓰기, 눈금 단위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이제 그 문서가 길어질 경우는 이렇게 스크롤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크롤바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상태 표시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요, 커서가 있는 쪽 번호, 커서 위치, 뭐 삽입 수정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공문서의 항목 구분 시 넷째 항목의 항목 구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했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첫 번째는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가, 나,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요, 오른쪽 가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가, 나, 다. 이렇게 오른쪽 가로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가로를 같이 해줘요. 1, 2, 3. 이렇게. 그 다음에 가도요, 왼쪽, 오른쪽을 다 이렇게 가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다 채웠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하게 동그라미. 1, 2, 3. 그리고 가도 마찬가지고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8째 항목까지가 있습니다. 9번, 공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하지 말고요. 이를 처리하는 곳이 처리과니까 해당 처리과로 보내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문장에 사용되는 교정 기호로 묶인 것은 했습니다. 자,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보게 되면, 경계치 이 부분이 이제 고쳐졌고요. 그 다음에 일어서는 것, 이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존재라는 글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삽입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존재라는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문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반 문서일 경우는 공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한 시점, 이것을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요. 전자문서다 그럴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된 때, 그럴 때 이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메일 머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메일 머지라는 것은요, 특정 몇 부분이 달랐을 때 이 두 개의 문서를 합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초청장이라든지 감사장 뭐 이런 거 만들 때 해주는 걸 메일 머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쓰는 이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엑셀 파일은 가능한데 ACCDB는 안 되고요. 아웃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소록 파일, 한글 파일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워드 프로세서에서
행말금칙 문자로 짝지어진 것은, 수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행의 끝에 올 수 없는 문자를 행말금칙 문자라고 하고요. 행두, 그 행의 시작에 올 수 없는 문자, 처음에 올 수 없는 문자를 행두금칙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행두 같은 경우는 끝나는 거, 이런 기호들,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행말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이런 기호,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머리말과 꼬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한 페이지에서 위 여백하고 아래 여백, 위에 여백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여백 바로 위에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머리말 영역이 되겠고요. 밑에를 이제 꼬리말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 또는 홀수 쪽, 짝수 쪽 다르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게 머릿말 또는 꼬리말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머릿말에 숫자나 문자, 그림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표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 그림이나 표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려면 여백을 넉넉하게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백이 모자라게 짧게 되면은 잘려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15번 소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트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것을 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일 경우는 숫자, 영문자, 한글순으로 되고요.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가는 걸 오름, 큰 것에서 작은 데로 내려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정렬된 내용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언제든지 재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출판 기술은 그랬습니다. 자, 서로 관련성 있는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다. 여기에 핵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의도된 선택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방향 네트워크의 통신 표준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핵심어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문서의 특정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글자,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요. 클릭했을 때 원하는 이거와 연관성 있는 웹페이지 이런 것들로 이동하는 그런 기능을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자, 위지웍이라는 것은 보는 대로 이제 얻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대로 출력물이 나오는 형태가 우리 전자출판에서 표시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OLE라는 거는 OLE, 오브젝이라고 합니다. 즉 객체를 연결하거나 포함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간에 객체를 서로 공유해서 쓰는 방식이 되겠고요. EDI라는 것은 전자적 데이터 교환 방식,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 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ED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17번 공문서 관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분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를 평가하여 보존, 폐기, 보류의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분류라는 것은 일단 이 문서가 이제 우리 분류법이 있어요. 뭐 주제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분류법에 따라서 문서를 나누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는 이제 편철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18번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교정부호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은요. 요게 이제 띄우기죠. 사이 띄우기 이렇게 됩니다. 한 칸 이렇게 띄워라 이런 기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붙여라 하는 붙이기 기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반되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먼저 삽입해라 이런 기호예요. 그 다음에 요 돼지꼬리 모양 요거는 삭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줄 바꿔라 하는 기호예요. 첫 번째 거는 줄 바꾸기, 그 다음에 이 반대, 두 번째 것은 줄을 이어라, 줄잇기 이런 기호가 됩니다. 자, 4번은요, 요거는 이제 수정하는 기호예요. 수정. 어떤 글자로 수정해라 라는 기호고요. 요거는 내어쓰기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찾기 바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바꾸기는 찾을 방향을 지정할 수 없다. 있죠. 위쪽으로 이제 바꾸기 하거나 아래쪽으로 하거나 또는 문서 전체로 하거나 요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출판 기능은 했습니다. 제한된 색상에서 조합 또는 비율을 변화를 해서 새로운 색으로 만드는 작업, 그래픽 이미지 효과에 넣는 방법인데요. 이런 걸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색깔을 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뭐 20%, 노란색을 뭐 50%,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을 나머지 30%, 뭐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렌더링 같은 경우는 2차원 이미지의 그 광원이라든지 위치, 색상 등을 첨가해 주고요. 사실감을 불어넣은 다음에 3차원적인 이미지, 입체적인 효과를 갖는 그런 그 화상을 만드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2차원적인 어떤 이미지에서 막 섞어요. 그래서 3차원의 어떤 입체감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리터칭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어떤 수정 작업으로 만드는 효과입니다. 필터는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작성된 이미지에다가 어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이렇게 탈바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자출판에서는 이런 각각의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 PC 운영체제, 윈도우즈 10의 파일과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CON, PRN, AUX, NUL, NUL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예약된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확장자명으로는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아이콘에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바로 이전에 삭제한 폴더를 복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복원은 이제 휴지통에서 가능합니다. 삭제하고 나면은요, 휴지통에서 복원은 가능한데요.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든지, 이제, 뭐, 폴더, 공유 폴더, 그 다음에 속성, 이런 것들은 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한글 윈도우즈 10의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것은 이런 음악이나 비디오, 이런 파일들을 관리해주고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번에 나오는 XLXX, 요거는 엑셀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HWP나 DOC는 워드 프로세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 관련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24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비디오 편집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이 비디오 편집 기능에 들어가면은요, 저장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동영상 파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이더넷 속성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네트워크 기능의 유형에는요. 뭐가 있냐면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프로토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라우터나 게이트웨이, 리피터 등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6번 윈도우즈 10에서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 했습니다. 자, 요 이미지는요. 현재 설치된 윈도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브에 복사본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이제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윈도우가 오류가 났을 때 요 시스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요. 복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제어판의 복구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제어판에 보게 되면 백업 및 복원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27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의 이름을 바꾸기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돼요. 내 PC라든지 파일 탐색기에 보면 홈 리본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단축키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컨트롤이 아니고 주 메뉴를 호출하는 키가 Alt 키예요. 그래서 Alt H 누른 다음에 R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펑션 키 중에서 F2 키 이걸 눌러서 새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8번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시작 메뉴에 여러 가지 앱 목록이 있는데 그 크기는 사용자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 가능하고요. 작업 표시줄에다가 또는 시작 화면에 고정도 시킬 수가 있고 곧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29번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은요,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용량이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고요. 만약에 용량을 증가시키고 싶다, 디스크 용량을, 그럴 경우는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 다음에 용량을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30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은 아이콘의 왼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 이제 확장자가 LNK라고 해요. 이 확장자를 만들어서 이제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것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요. 쉬프트 눌러주세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1번 화면 보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니터를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보기 화면이 띄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암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입력했을 때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 이걸 화면 보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슬라이드 쇼 형태로 잠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기의 대기 시간은 초가 아니고요. 분단이에요. 1분에서부터 이제 9999분까지 이렇게 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32번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하는 폴더의 속성창. 자, 폴더의 속성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일반 탭, 공유 탭, 자세히 탭, 뭐 사용자 지정 탭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폴더에는 자세히라는 탭이 아예 없어요. 이 자세히 탭이 있는 것은 파일의 속성입니다. 파일의 속성에 가보면 자세히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 자세히 탭에 들어가 보면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 그 다음에 뭐 만든 날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들이 뭐 유형,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이 자세히 탭인데, 요거는 파일의 속성에는 있다라는 거, 폴더에는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윈도우즈 10에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1번이에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는 이럴 경우는 이제 디스크 정리를 해야 돼요. 불필요한 파일을 지워라 또는 휴지통 파일을 지워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디스크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필요한 응용 앱들의 실행을 종료해라 이런 경우는요.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램 메모리 부족일 경우에는 불필요한 앱 이런 것들을 작업 관리자나 이런 곳에서 종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34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그림판 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멀티레이어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런 멀티레이어 기능 같은 경우는요. 전문적인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10에서 나와 있는 그림판 앱은 그림을 불러오고 간단한 수정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레이어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35번 윈도우즈 10의 계산기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음력까지는 표시가 안 되고요. 이 날짜 계산은 뭐 시작 날짜하고 끝 날짜 이거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게 날짜 계산이 되겠습니다. 36번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 또는 이동에 사용해주는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복사할 때는 컨트롤 C라는 키를 누르고요. 이동할 때는 컨트롤 X라는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붙이기라는 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V라고 해주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이때 컨트롤 C나 컨트롤 V를 한 내용들은요. 임시 기억 장소인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클립보드의 데이터를 지우려면 설정에 보면은요.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시스템에 보면은 클립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립보드의 내용을 지우기 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이더넷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프로토콜 이런 거 통신 규약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어댑터라는 것은 이거는 하드웨어 장치예요.
하드웨어 장치인데요.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하드웨어 장치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댑터라는 거,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규약, 요거 자체는 프로토콜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틀렸다라는 뜻이죠. 38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프로그램 및 기능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제어판에 보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복구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프로그램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인데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설치 안 되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나 아니면 이제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 38번과 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장치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장치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부분이 장치 관리자입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정답 4번인데요. 파일 메뉴가 아니고요. 동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디바이스 장치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런 그 하드웨어 장치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40번 제어판에 사용자 계정 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사용자 계정에는 크게 관리자라는 계정과요, 표준 계정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은요, 4번이 되겠는데요. PC에 잠금화면 설정 변경은요, 요거는 설정이라는 곳에 가면은 개인 설정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잠금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PC에 잠금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 보안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보 보안 요건에는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정답은 4번인데요. 이 외에도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부인 방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기밀성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읽지 못하도록 비밀성을 유지시켜 주는 게 기밀성입니다. 무결성은 결점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결성.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한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가용성이라고 하고요. 인증은 신원이 이제 확실한 사람한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부인 방지는 송신하고 수신, 사실 여부를 부인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5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일정 시간 후에 화면 보호기가 작동된다. 이것은 우리가 화면 보호기를 분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호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작동이 돼요. 바이러스 감염 증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3번 제4세대 컴퓨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했습니다. 세대별 분류해서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보통 5세대까지 나누어주고 있고, 정답 2번인데요. 다중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자, 이거는 2세대 컴퓨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44번 컴퓨터의 명령어 처리 상태 중
무엇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했습니다. 자, 명령어 처리 상태는 크게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맨 먼저 이제 인출, 패치 사이클이 있습니다. 기억장치로부터 하나의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효한 번지의 그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소가 간접 주소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인출된 명령어들을 가지고 와서요, 간접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의 주소가 지정하는 곳으로 유효 번지를 읽기 위해서 한 번 더 기억장치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 상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인터럽트 상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인터럽트 상태가 돼서 실행이 이제 중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해제가 되면 다시 이제 실행 상태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박스를 보게 되면은요, 번지 부분의 주소가 간접 주소일 경우에 기억장치의 주소가 지정하는 곳으로 유효 번지를 읽기 위해서 기억장치에 한 번 더 접근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간접 상태가 되겠습니다. 45번 주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는 SSD라고 했는데요. SSD는 주기억 장치가 아니고요.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EEPROM은 바이오스, 글꼴, 포스트 등이 저장된 대표적인 펌웨어다. 자, EEPROM은 정기적인 방법을 써서요, 여러 번 변경이 가능한 그러한 롬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라든지 글꼴, POST 이런 것들에 사용해주는 플래시 메모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3번 SD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은 비유발성이다 그랬는데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그래서 끄면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4번의 RD램은 가장 속도가 빠른 기억장치다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RD램보다는 SD램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46번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암호화를 하는 방법에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과 비밀키 암호화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키는 이제 비대칭키라고 그래서요. 암호화 키하고 복화 키가 서로 다릅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비밀키 알고리즘에 비해서 암호화와 복화의 속도가 더 느립니다. 4번입니다. 4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팅은 자, 인터넷상에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인터넷 기능이 있는 모든 IT 기기를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컴퓨팅이라고 하면 이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나오는 모바일 컴퓨팅은요, 휴대용 PC 등을 이용해서 외부에 다니면서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해주는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 분산 컴퓨팅 그러면은요, 다른 기종 간의 응용 프로그램을 분산하여 처리해주는 그런 컴퓨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 컴퓨터는요, 모든 컴퓨터 기기들을요, 하나의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 계산 능력을 극대화한 차세대 디지털 신경망 서비스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요, 중앙 서버에다가 두고 이제 빌려다 쓴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48번 TCP/IP 상에서 운용되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응용 계층은 가장 상위에 있는 계층이 되겠고요.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FTP는 파일 송수신이고요. HTTP 같은 경우는 파일 검색에 관련된 프로토콜이고요. 텔넷은 원격 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RS232C 같은 경우는 이 종단의 그 DTE와 DC를 연결해주는 1계층에 있는 물리계층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은요. 저장된 내용을 찾을 때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된 데이터의 내용을 이용해서 접근한다. 자, 이거는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이거는 연관 기억장치 또는 연상 기억장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주소를 쓰는데 이 연상 기억장치는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검색해주는 접근해주는 그런 방식의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이제 가상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MS 아웃룩에서 다음과 관련이 있는 전자우편의 헤더 부분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수신된 메일에 참조자가 표시되지 않으나 함께 메일을 받을 참조자의 전자우편 주소 표시는 안 되지만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문 참조라고 합니다. 함께 받을 참조자의 그런 전자우편 주소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51번 네트워크 기본 장비에서 라우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라우터 그러면요. 경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게 핵심어입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다.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은 허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요,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그리고 4번에 나오는 거리가 증가될수록 감쇄하는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인다. 감쇄 현상을 극복한 다음에 이것을 증폭시켜주는 것들은요. 리피터라고 합니다. 52번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문자, 그림, 소리 등의 데이터는 각기 다른 독특한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정보를 통합 처리해주는 방식, 이것이 멀티미디어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통합된 데이터예요. 3번입니다. 53번 모바일 기기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1번인데요. 플로팅 앱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 기기에서 멀티미디어 관련 그런 앱들을 실행할 때요. 오버레이 기법으로 팝업 창 형태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을 플로팅 앱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속 전송 속도를 갖는 홈 오토메이션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 기술, 이런 기술은 지급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컴퓨터를 인간에게 좀 더 쉽게 쓸모 있게 함으로써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인간이 컴퓨터의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작동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학문 이런 것들을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요. HCI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나 실제 영상의 문자나 그래픽과 같은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 이런 것들을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영어로는요, A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저작권 표시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요. 정답 1번입니다. 자, 여기 기호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 기호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기호는요.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사람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해서 자유 이용을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아래 보기에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으로 옳은 것은 점토, 찰흙 등의 점성이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고 소재의 점성을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를 만들어서 촬영하는 형식의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하죠. 자, 1번에 나오는 로토스코핑 같은 경우는요, 촬영한 영상을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으로 바꿔서 그 위에 덧붙여 그려주는 기법이 되겠고요. 메조딘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무수한 많은 점을 찍어서 찍는 듯한 효과로요. 부드러운 명암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레이싱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가 처음에는 거친 모자이크 형식으로 나타나다가 서서히 이렇게 선명해지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57번 인터넷의 IPv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IPv6는 128비트입니다. 128비트를 사용을 해주고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클래스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IPv4가 되겠습니다. 58번 데이터 표준의 프로토콜을 정의해주는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다음에 전송 계층, 세션 계층, 그다음에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각 계층마다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틀린 것은요. 3번이에요. 데이터의 표준 형식, 형식을 표준화해 준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표현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션 계층 그러면은요. 대화 설정하는 거예요. 대화 설정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이제 그 세션 계층이 되겠습니다. 59번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와 같이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이다. 맞습니다. 자, 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나 견해 등과 같은 간접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요,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권은요, 개인이 타인의 간섭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고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 되겠습니다. 60번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텔레매틱스라는 것은요,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인포매틱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무선통신 기술하고요, 거기에다가 GPS 기술을 결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안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외부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즉,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는 위치 정보, 그리고 교통 정보,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워드 프로세서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